좀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이야기가 제 수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조합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몇 학교는 또 내년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또 이 부분을 그때 가서 또 한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조합이 뭔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이그샘플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이그샘플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군요. A, B, C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뽑을 때 또 대표 2명을 뽑을 때 경우 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우선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반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A, B, C를 뽑는 거니까 여기 A가 올 때 여기 B가 올 수 있고 A가 올 때 C가 올 수 있고 자, B가 올 때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 올 때 C 올 수 있고 C일 때 A일 수 있고 C일 때 B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면 6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우리는 칸을 이렇게 2칸을 써놓고 여기에 쓰여진 명단은 반장이고 이쪽은 부반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장이 아니라 그냥 대표만 뽑으려고 그래요.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실제로 여기 A, B를 뽑는 거하고 B하고 A를 뽑는 2명을 뽑을 때 이 경우는 사실 똑같죠.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떼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A, B가 뽑혔고 여기도 B, A가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C하고 여기 요 A, C하고 여기 요 C, A하고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얘하고 얘가 같은 거고 얘하고 얘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B하고 C한 거하고 C하고 B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대표 2명만 뽑는다 그러면 A, B가 뽑히거나 A, C가 뽑히거나 B, C가 뽑히는 것이므로 3명만 뽑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대표 단순하게 2명만 뽑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3가지가 될 거고 반장, 부반장처럼 이렇게 만약에 계급장이 있을 때라면 그때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처럼 반장, 부반장처럼 이렇게 계급장을 놓고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는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2명을 뽑듯이 그냥 어떤 그 계급장은 떼버리고 오로지 2명만 뽑는 이렇게 2명을 뽑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은 바로 NCR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좀 지우고요. 보면은 서로 다른 n개, 아까하고 상황은 똑같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나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그냥 대표만 뽑겠다는 겁니다.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1, 2, 3 이렇게 n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대표 R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 이거를 수학나라에서는 알파벳으로 NCR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NCR의 정체가 뭐냐?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N명 중에서 대표 R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하는 것을 NCR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NCR의 정체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NCR의 정체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NCR은 아까처럼 우리가 써도 좋은데 이미 우리가 고배 법칙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배 법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뽑나 보세요. 자, 우리 뭘 생각하냐면 이 중에서 자, R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뭐죠? NPR이죠. 그렇죠. 근데 이 NPR을 2사건으로 쪼개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R명을 뽑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뽑은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만 얘를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 일단 N명 중에서 나열하지 않고 R명을 뽑아 놓는 거야. 그래 놓고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A의 경우가 몇 가지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이게 바로 NCR이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그렇잖아. N명 중에서 그냥 R명을 뽑는 방법의 가지수가 NCR이고, 그 다음에 뽑은 R명을 뽑아놨으니까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R 팩토리얼 가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요 A의 경우가 NCR이고 뽑은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R 팩토리얼이잖아. 바로 이 값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고배 법칙으로 이 사건을 두 개로 쪼개봤습니다. R명을 뽑고 뽑은 R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그래서 NCR은 뭐가 되느냐? 바로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NPR은 또 우리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은 N 팩토리얼을 이렇게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R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값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하고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이게 바로 NCR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NCR을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NCR이 가지고 있는 성질. 아이고, 이게 자꾸 떨어지네. 여기다 끈적이 하나 붙여놓으면 안 굴러가겠지? 자, NCR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NCR의 성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어요. NCR은 R 팩토리얼분의 NPR이다. 이거는 NPR을 제가 만들 때 N명 중에 R명 뽑고 그 다음에 뽑은 R명을 나열하는 이 두 사건의 곱사건으로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뭐라 그랬냐면 요만큼이 바로 NPR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NC 제로는 얼마일 거냐? R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0 팩토리얼이 되니까 0 팩토리얼은 1이고 여기 R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A는 1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C의 NCR과 NC N-R은 같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앞에서 NCR이 뭐라 그랬냐면 N 팩토리얼을 이렇게 R 팩토리얼하고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NC의 N-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이거 뭐냐면 요 R 대신에 N-R을 넣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는 요 R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N-R이 들어가서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요 R 대신에 N-R이 들어가진 거죠. 팩토리얼 써주고 2값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N 팩토리얼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는 얘는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요 N은 사라지고 나니까 R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 값하고 여기는 요 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둘이 곱하는 순서만 바꿔줬을 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 NCR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봐. 10명이 있어. 10명에서 6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부터 뭐 봉사활동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뽑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거죠. 근데 이 말이나 10명 중에서 봉사활동 안 갈 사람 4명을 뽑아내도 되잖아요. 그치? 갈 사람 6명 뽑는 거나 안 갈 사람 4명 뽑았고 너희들은 오늘 쉬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같다라고 봐도 돼요. 다시 말하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가지고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나
n명 중에 안 갈 사람은 n-r명을 뽑아내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n-r명 뽑아내면 나머지 r명이 남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여러분 혹시 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기억납니까? 파스칼 삼각형.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시킬 때 1승 1대 이렇게 1, 1 쓰고 1, 2, 1, 1, 3, 3, 1 이렇게 썼던 이 삼각형이 있어. 그때 나오는 그 숫자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요 관계를 따른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봅시다. 먼저 n 콤비네이션 r은 n-1의 콤비네이션 r 플러스 n-1의 콤비네이션 r-1인데요. 자,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NCR은 이렇게 n 팩토리얼 쓰고 여기가 뭐였더라? 뭐 r 팩토리얼 쓰고 n-r의 팩토리얼이라고 써주세요. 우선 써놓고 볼까요? 자, 얘는 좌변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좌변을 계산하는데 지금 요 n 대신에 n-r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요 n자리, 여기가 n이 있고 여기 있죠? 거기다 n-r을 1을 넣어줘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r 팩토리얼에다가 n-1 r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플러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보겠습니다. 요 n 대신에 n-1이 들어가고 r 대신에 r-1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이렇게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r 자리에 r-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n 자리에 n-1 마이너스 r 자리에 r-1 이렇게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으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얘하고 얘를 우리가 통분을 한꺼번에 해버리죠. 뭐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뭐가 되죠?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실은 n-r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 값은 n-r보다 1 적잖아. 그래서 통분할 때는 r 팩토리얼하고 여기다가 n-r 팩토리얼로 만들자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돼? 자, 여기다 써볼게요. n-r-1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큰 n-r을 곱해줬으니까 여기다가도 n-r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n-r하고 그 밑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니까 전체는 n-r 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n-r 곱하기 이렇게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여기는 n-r이 맞는데 여기다가 r을 하나씩 이렇게 곱하자고요. r. 그러면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이니까 다시 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n-r 팩토리얼이 되고 이거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자,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습니다. 요렇게 써주고 자, 분자를 볼까요? 여기 공통으로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입니다. 묶어낼게요. 그러면 여기 남는 것은 n-r이 남고 플러스 r이 남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n-1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는 요 r하고 요 r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다시 n 팩토리얼 됐죠. 자, r 팩토리얼에다가 n-r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n 팩토리얼. 결국 이게 뭐야? 이게 NCR이잖아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한이 들어왔구나. 다시 또 지한이가 제일 아래에 있네요. 자, 1, 2, 3, n명이 있어. 요 n명 중에서 대표 r명을 뽑으려고 그래. 대표 r명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명단을 쫙 써놨어. 그게 몇 가지겠어? NCR 가지겠지. 그러겠지? 요 n명 중에 우리가 대표 r명만 뽑아서 쭉 써놨다고 상상을 해. 마음의 눈으로 봐.
명단이 쭉 적혀 있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지안이 맞지? 자, 지안이가 여기 있는데 요 대표 중에 지안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지안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명단을 따지다 보면 지안이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포함되는 경우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그럼 이 경우가 몇 가지인가 이 경우가 몇 가지인가 봐보자.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지안이를 포함시켜라 이거야. 이 중에 R명을 뽑는데 지안이가 포함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랬으니까 지안이는 아예 뽑아놔버려. 지안이를 포함시킬 거라면. 그러니까 이 중에 R명을 뽑는데 지안이가 포함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안이가 포함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했으니까 지안이를 포함시켜버려. 우리는 순서대로 나열한 거 아니니까 일단 뽑아놔버려. 그러면 지안이를 제외한 N-1명이 남잖아. 그 중에 나머지 R-1명 뽑으면 되겠지. 지안이가 포함되지 않게 뽑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지안이가 없는 N-1명 중에 R명 뽑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게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3학년이나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좀 했다라는 말은 잘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조금 했다. 이런 학생들 정도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익숙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뜨렸더니 배터리를 거꾸로 꽂았나? 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기 기본 문제 10-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0-7. 자, 2 곱하기 NP2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NC4가 NP3을 만족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이야기할 때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거는 식을 간단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가거나 직접 계산을 해야 될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요걸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직접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이거 잘 안 써요. 어떻게 쓴다고? n부터 차근차근 하나 줄여가지고 요 곱하는 개수를 세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오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NCR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NCR은 아까 우리가 했던 처음에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었었죠. 그래서 얘는 R 팩토리얼 쓰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식은 어떤 뭐 공식이라든지 식들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할 때는 이 식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알겠어요? 바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시 3을 구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3 팩토리얼 분의 10 9, 8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요 값이 10p3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나갈 때는 그냥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봐볼까요? 이 값을 만족하는 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2는 그대로 놔두고 np가 뭐겠어요? n하고 n-1이잖아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 개수가 2개. 자, 더하기 4가 되고,
자, NC4는 어떻게 되냐면 4 팩토리얼 분의 NP4입니다. NP4. 그러니까 NP4는 N, N-1, N-2, N-3. 그러니까 곱하는 거에 요소의 개수, 팩터의 개수가 4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이 NP3입니다. 이거는 N, N-1, N-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값이 존재하려면 n은 최소한 4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n은 4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n하고 n-1이 다 공통이잖아요. 그 나눠버려도 되겠죠.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겠네. 그럼 이쪽에 남는 건 2밖에 안 남고, 자 이거는 4하고 요 4 팩토리얼이 4, 3, 2,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4 하나 약분해버리면 3이 1이니까 6분의 n-2하고 n-3이 될 거고, 이쪽은 요게 사라졌으니까 n-2만 남겠죠. 그래서 요 2 이쪽으로 넘겨요. 넘겨버리면 n-2에다가 n-3을 해준 얘는 n-6을 곱해줘야 되겠죠? 6n-4가 되겠네. 그리고 요거 뭐 여러분들 전개시켜서 n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암산에 의해서 n을 5 또는 6이네요. 한번 하자. n에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기들 또 해답 보고 암산할라. 이 값은 5n에다가 플러스 6이 되고, 이 값은 6n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넘어가주면 얼마야? 11n인가? 플러스 32 제로다. 그래서 n-5하고 n-6이 0이다. 그래서 n은 5이거나 또는 6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5하고 6이 여기 보면 n 콤비네이션 4, NC4가 있죠? 요 값이 정의되려면 n은 4 이상이라 그랬어. 알겠어? 그러니까 다행히 이건 5하고 6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구해지더라도 원래 문제를 보면서 n은 어때야 될까? 우리가 보통 NPR이나 NCR이라 그럴 때 여기 요 n은 어떻게 돼야 돼요? r보다는 큰 애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있는데 거기서 12개 못 뽑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20 콤비네이션 R 제곱 플러스 1이 20 콤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이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N 콤비네이션 R은 뭐 같다 그러냐면 N 콤비네이션 M 마이너스 R로 같다라고 했던, 자, 요 말을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니 자,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어떨 가능성이냐면 R의 제곱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 같으면 값이 같을 거니까. 또는 두 번째 뭐도 가능하냐면 R의 제곱 플러스 1이 여기는 요 값에 20에서 빼기 R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바로 요 성질 때문에. 여기는 얘는 뭐 같으냐면 20의 콤비네이션 n-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나올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알겠죠? 그럼 얘라고 생각했을 때 r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가 0 관계가 문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니 혹시? 약간의 저기 뭐야, 여기서도 렉이 걸리네?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난번에는 마이크 배터리가 다가 나간지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기서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막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자, 지금 이제 괜찮죠?
서준이는 뭐라고 쓴 거냐? 니앱이라고 쓴 거냐? 니앱. 합쳐서 읽으면 되겠구나. 자, 이건 아까 증명했네요. 그렇죠? NCR은 n-1의 콤비네이션 r-1 플러스 n-1의 콤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증명했던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30-8번으로 가봅시다. 남자가 6명이 있고 여자가 4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을 뽑아라. 뭐 이거는 그냥 뭐뭐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고배 법칙이잖아요. 남자 3명 뽑는 사건은 6 콤비네이션 3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 콤비네이션 3이고요. 거기다가 여자 2명이면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4 콤비네이션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요 값은 어떻게 쓴다? 3팩토리얼 분의 6p3이라고 했어요. 6p3. 6p3이라는 얘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했냐면 NPR,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N명 중에 R명을 뽑는 사건과 뽑은 R명을 나열하는 사건의 곱사건이다. 그래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의 NPR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나중에 그런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뭐겠어? 4팩토리얼, 42팩토리얼분의 4p니까 4 곱하기 3이겠죠. 그러면 요거 3팩토리얼이 6이야. 6하고 요거 없어져 버려. 그럼 20 나오죠? 거기다가 이거 6인가요? 그러니까 120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뭐 기본적인 계산 요 정도 선에서 끝낼게요. 여기까지는 뭐 갈 필요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가야 되고. 자, 이번에는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여자 4명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됐냐면 이 중에서 다시 말하면 남자가 6명이 있고 여자가 4명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6명을 뽑는다. 그런데 여자 4명이 포함되라. 여자 4명은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잖아. 그럼 6명 뽑는 중에 여자 4명은 다 포함되면 남자 6명 중에 나머지 2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 팩토리얼 분의 6p입니다. 익숙해지도록 좀 쓸게요, 제가. 자, 2분의 2 팩토리얼은 얘는 6 곱하기 5. 그래서 그럼 얼마가 되겠어? 15가 되겠죠? 자, 계산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걸 내가 여기 고장 나니까 이거 자꾸 왔다 갔다 이게 좀 귀찮네. 잠깐만. 얘하고 연결이 안 됐나? 네. 이 전원이 뭔가 망가진 것 같아, 전원부가. 내가 옆에서 보고, 건전지를 거꾸로 꽂았다. 이런 세상에. 되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여자 6명하고 남자 4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그랬어.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이거 문제 풀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그랬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죠? 전체 중에서 여자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전체가 몇 명이냐면 10명이에요. 10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남자 6명 중에 4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그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죠. 모두 다 남자만 뽑히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죠? 4 팩토리얼 분의 10p4잖아. 그럼 10, 9, 8, 7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여러분들 6c4라고 해도 좋고, 여기는 요 값은 6c2라 해도 좋죠. 뭐 했었지? NCR은 NC의 N-R이잖아요. 그러니까 6c4는 6에서 6-4니까 2. 그러면 이제 2 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렇죠? 6p2가 오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이 값을 계산하면 195가 나오겠네요. 이 계산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라는 게 적어도 여자 한 명이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를 좀 줄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A, B, C가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스몰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뽑기를 원하면 대표 3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대표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명이기 때문에 5시 3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라 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 뽑으라 이거야. 그랬더니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라 그랬으니까 남자 3명 중에 일단 1명을 뽑아 놔버립니다. 1명. 그리고 여자 2명이 있죠. 이렇게 2명 중에 1명을 뽑아 놔버립니다. 그럼 이제 남자 1명, 여자 1명 뽑아놨으니까 그 뽑고 남는 3명이 남죠. 요 3명 중에 나머지 1명을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1명씩은 이미 뽑혀 있으니까 뭐 적어도 1명 뽑힌다라는 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뽑아놨고 나머지 3명 중에 1명을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하면요, 계산이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전체 하나, 둘, 셋, 넷, 5명 있으니까 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 뽑힌다는 이야기는 모두 다 남자가 뽑히거나 모두 다 여자가 뽑히는 경우만 빼야 돼요. 근데 모두 다 여자가 뽑힐 수는 없어. 3명이니까. 그럼 모두 다 남자가 뽑히는 경우 3시 3을 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3시 1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중에 1명을 뽑은 거니까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수용도를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뽑았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시1은 A를 뽑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A하고 B를 뽑거나 여기서 A하고 B를 뽑거나 여기서 A하고 B를 뽑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3시일은 뭐냐면 라지 A하고 스몰 A가 뽑혔을 때 요 3명 중에 1명을 뽑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뽑는 방법은 이렇게 B를 뽑거나 C를 뽑거나 B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A하고 B를 뽑으면 B, C, A 중에 하나 뽑았다는 이야기야. B, C, A 중에 하나 뽑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서 수용들을 만들어 갑니다. 밑에도.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렇게 뽑은 거나 라지 A에 스몰 AB를 뽑은 거나 이렇게 뽑은 거나 반복되죠. 그렇죠? 라지 A, BA 뽑은 거나 라지 A, AB 뽑은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반드시 지금과 같은 중복되는 게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집합으로 푸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기억해 놔서. 적어도 여집합. 알겠지?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느냐고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이 겪었던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남자 6명하고 여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을 뽑겠다. 적어도 남녀 1명씩 포함되라. 적어도 남녀 1명이니까 결국 뭐겠어?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모두 다 남자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6시4가 되는 경우, 모두 다 여자가 되는 경우, 4시4가 되는 경우, 요값만 빼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지금 값이고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4팩토리얼 분의 10p사니까 10, 9, 8, 7. 내가 지금 우리 개념 강의 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 설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매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쭉 써나갈 거거든. 자, 이 값은 6시4로 계산해도 좋고 숫자를 줄이는 게 계산이 편하잖아. 6시2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6p가 되니까 6 곱하기 5.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4는 1이죠. 그렇죠? 왜? 4시 제로하고 똑같잖아. NCR은 NC 제로하고 똑같으니까. NCR은 NCn-로 같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값은 뭐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저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0-9번 한번 가볼까요?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단 뽑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안 친다. 자, 먼저 이 곱사건입니다. 자, 남학생 5명 중에서 남학생 3명을 뽑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자, 그래서 뽑았으니까 이렇게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일렬로 안 친다 그랬어. 그러면 요 5명을 일렬로 안 치는 건 몇 가지겠어요? 그냥 5팩토리얼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첫 번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아직은 또 모르니까 계산해 볼까? 이거 5C3은 얼마? 5C2하고 똑같아. 그러면 2팩토리얼 분의 5 곱하기 4. 4C2는 어떻게 한다? 2팩토리얼 분의 4 곱하기 3. 자,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연습을 해놔.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또 해봐야 또 그만큼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하고 서로 일렬로 서로 이웃하게 일렬로 안 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남학생 대표 A는 반드시 포함되라 이거예요. 그럼 4명 중에 우리가 3명을 뽑을 건데 A는 반드시 포함시키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뽑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원래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대표 B는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거 아니야? 그럼 B는 반드시 포함시킬 거니까 3명 중에 나머지 1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학생이 남학생 A고 여학생이 여학생 B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뽑아놨어. 그리고 이들 5명을 나열하는데 바로 얘하고 얘는 뭐하게 이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예 여기 있는 이 학생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묶어버려.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4개죠. 그러면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들끼리 자리 바꿔하는 경우가 2가지야.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지금 어때요? 뭐 그냥 곱셈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흘러가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 형태잖아요. 계속. 자, 얘가 지금 두 번째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다 됐네요. 30-9번은. 자, 이번에는 30-10번 한번 가볼까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까지 7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하겠다. 이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입니다.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중복순열이라는 거 우리가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건 용어에 불과한 거고요. 용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배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돼요. 뭐냐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세 자리 정수. 알겠어?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고배 법칙처럼 제일 먼저 여기 채우는 사건을 X, Y, G라고 해갖고 그 사건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정수 그랬으니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냐면 0은 안 되겠지. 그러니 1부터 6까지 올 수 있으니까 6이겠죠. 그 다음에는 몇 가지겠어요? 이 중에 어느 숫자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뭐 4면 4가 이렇게 와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근데 만약에 각 자릿수가 다 달라라 그랬으면 4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와야 되니까 6이어야 될 거야. 근데 각 자리에 같은 숫자가 와도 된대.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이제는 7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가지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7 곱하기 7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가 그냥 가획 기록이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A, B, C를 만족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A 지금 세 자리 정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를 주고 여기다가 B를 주고 여기다가 C를 이렇게 주는데 요 숫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 A가 가장 크고 B가 크고 C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자,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건 확실하냐면 여기 각 자리 숫자가 다른 건 확실하지. 그치? 그러면 A, B, C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나열하기 전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요 7개 중에서 일단 서로 다른 3개를 뽑아 놓자고. 아직은 나열 안 했어. 나열은 안 했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일단 뽑자고. 일단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세 수는 다 다른 수겠지. 동의하십니까? 다 다른 수야. 일단 뽑아. 곱사건으로 설명할 거거든. 뽑고 나열하려고 그래. 자, 서로 다른 세 수 뽑았다. 그리고 그 세 수를 여기다가 나열할 생각이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3팩토리얼? No. 한 가지밖에 안 돼. 왜 한 가지밖에 없냐면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수가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세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제일 큰 녀석을 앞에다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 여기다 붙이고 세 번째 녀석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하고 4하고 1하고 요 세 개의 숫자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가 나열해봐. 몇 가지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이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여기다 줘야 되잖아. 4가 여기 오고 2가 오고 여기 1이 오니까 결국은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거라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뽑기만 하면 나열하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된다. 따라서 얘는 3팩토리얼 분의 7, 6, 5다. 그럼 요거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3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5가지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직접 너희들 눈을 보고 수업을 했다면 눈빛을 보면서 야, 제가 이해하는지 이해 안 하고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내가 금방 알아볼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니까 대부분 내가 이제 얘가 제대로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댓글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O를 치세요.
야, 오서준은 2번 왔어. 지금 좀 더 오가 나와야 되는데, 지한이도 지금 안 나왔고, 지한이 시간이 나왔고, 됐구나. 다 이해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렇게 따지면 되지 않겠어? A하고 B하고 C인 경우하고 A하고 B하고 C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잖아. 얘가 크거나 같다니 여기가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하고 이 경우가 몇 가지인가. 근데 이 경우는 우리 조금 전에 했어. 35가지로 했잖아. 이 경우가 35가지.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똑같은 숫자잖아. 똑같은 숫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만 뽑으면 되냐면 여기에서 얘는 신경 쓸 거 없잖아. 어차피 여기 쓰여진 숫자가 쓰일 거니까. 그럼 여기에 쓰이는 숫자 2숫자만 뽑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7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리고 2개를 뽑아서 가장 큰 거는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줄 수밖에 없어. 얘는 어차피 뭐 B가 뭐 같나 이렇게 슬쩍 보고 자기도 B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만 따라올 거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서로 다른 2숫자를 뽑아. 그리고 큰 숫자를 얘한테 주고 작은 숫자를 얘를 줄 거니까 역시 나이라는 건 한 가지밖에. 그럼 7C가 얼마냐? 2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이 값은 얼마지? 21가지가 되나요? 3, 7, 21.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되겠죠? 56.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거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0 이건 다 해결됐고요. 자, 이번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형에서의 문제인데, 자, 이쪽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요.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쉽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또 쉽게 내는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자비롭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조금은 어려운 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너무 어렵게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자신감을 상실해 버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연습을 하고 서서히 올려가야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근데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 여러분들 직선과 선분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여기라는 요 점이 하나 있고 요 점이 있어요. 요 점이 있을 때 선분은 뭐가 되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선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끝점으로 해서 연결되는 얘를 선분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연결하는 직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고 양쪽으로 끝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직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점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점이 있어. 그런데 이 세 점 중에서 어느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이때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하나가 있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있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냐면 세 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데 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이건 하나밖에 안 돼요. 세 개가 아니라. 그렇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동일한 직선 하나가 돼 버린다고. 알겠어? 이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 선분의 개수라 그러면 요 세 점 중에서 어느 두 점을 잡아주면 그 두 점 가지고 선분 하나씩 만들 수 있잖아. 점이 세 개, 요점이 1번 점, 2번 점, 3번인데 세 개 중에 두 개 뽑는다는 얘기는 1번하고 2를 뽑거나 1하고 3을 뽑거나 2하고 3을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하고 2번을 연결한 선분, 1번과 3번을 연결한 선분. 알겠어? 선분은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점으로 연결되는 이 직선들은 다 동일한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없애버리고 딱 하나라고 취급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조금 간단한 문제를 좀 해보고 가죠. 자, 점을 주는데 여기에 1점, 여기 2점, 3점, 여기 1점, 2점, 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 6개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2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야. 선분의 개수는 몇 개겠어?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6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국은 점이 몇 개이지? 6개니까 6개 중에 2점을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 그래서 15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를 우리가 1번 점, 요 점을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할 때 선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점이 뽑히면은 선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 2점 가지고 선분이 하나씩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이거예요. 그럼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하는 거야. 직선의 개수. 2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 거냐. 자, 지금처럼 6개 중에 2점을 선택을 하면은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고, 요 점하고 요 점을 뽑아도 직선이 만들어지고, 요 점하고 요 점을 하더라도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는 요 세 점을 중에서 2점을 뽑아서 만든 거는 빼버리자고. 알겠어? 그리고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C2가 있는데 6C2는 뭐 1번, 5번, 1번, 6번,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6C2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1, 2, 1, 3, 1, 4, 1, 5, 1, 6, 2, 2는 됐고 2, 2, 2, 3, 뭐 2, 4, 2, 5, 2, 6, 3, 1, 3, 2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3, 1, 3, 3, 3, 4가 되겠지? 3, 5, 3, 6, 4, 5, 4, 6, 5, 6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잖아. 뭐 빠졌냐? 이가 빠져야지. 왜 2가 들어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되겠지? 요 15개가 얘야. 근데 그 중에서 1과 2. 자, 1과 2라고 써볼게. 이거. 그 다음에 1과 3. 2하고 3.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직선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 취급해야 되잖아. 하나로만 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요 세 점으로 만들어진 요 점, 요 점, 요 세 개는 아예 빼버리자는 거야. 아예. 빼버리고 대신에 1을 더해주자는 거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요것도 아예 빼버리자는 거야. 어느 거냐면 4하고 5. 어딨니? 4, 5. 그 다음에 4, 6, 5, 6. 이 세 개는 어차피 똑같은 직선이 되어버리잖아. 이거 빼버리고 여기다 하나 더해주자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직선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있고 한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셋, 넷, 세 개 있으니까 12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하면 돼? 12개 중에서 2개만 뽑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운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직선의 개수입니다.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12개에서 2점을 뽑아내는 것 중에서 직선이 안 되는 경우는 먼저 요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2점을 뽑아주면 그거는 다 똑같은 게 되잖아. 그래서 4시2가 돼. 이거 요 네 점에서 뽑은 걸 빼버리자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하나를 더해주자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마이너스 쓰고 이렇게 괄호를 쳐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경우가 요렇게 될 때 또 각각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자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거 마이너스 3C2 요 세 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예 빼버리자는 거지. 그리고 하나를 더해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니?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치? 근데 네 개 여기만 있어? 이쪽도 있잖아. 5, 6. 이쪽으로 7, 8개가 있지. 그러니까 8개를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요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건 확인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은 2 팩토리얼 분의 12 곱하기 11이죠? 마이너스. 요 4C2가 얼마더라? 2 팩토리얼 분의 4, 3,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여기 3C2는 2 팩토리얼 분의 3, 2, 마이너스 1 곱하기 8. 이게 얼마니? 66 나오니? 거기서 빼기. 이건 얼마야? 이거 6에서 1 빼기 5, 15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이건 3이잖아. 3 빼기라니까 2, 8, 16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31이니? 빼버리고 나니까 얼마야? 35가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35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셀 것처럼 보이지. 안 그래. 이거는 그 순간에 직선 하나 놓치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 세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신중하게 그 점들을 빠뜨리지 않고 세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덜렁덜렁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그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덜렁덜렁 되지 말면서 잘 체크해 나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겠습니다. 삼각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처럼 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6개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세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세 점.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내가 1번하고 예를 들어서 4번하고 6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요 6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버리면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어. 아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요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하고 요렇게 있는 걸 빼줘야지. 알겠어? 이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12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는 3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일직선상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하고 얘를 선택해봐야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 바로 일직선상에 있는 4, C, 3.
근데 여기 하나, 둘, 셋이니까 곱하기 3. 또는 요 세 점, 3C3. 어차피 이건 1밖에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었어.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요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2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또 나와버리네요. 자, 잠깐, 잘못 눌렀구나. 뒤로 가야지. 자,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는데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요거는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A라는 요 문제로 가지 말고 좀 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CD라고 하는 요 네 권의 책이 있어. 알겠어? A, B, C, D 네 권. 물론 이 책은 다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얘를 또는 이 네 명이 있는데 네 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고 싶어요. 근데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거는 한 명하고 세 명으로 쪼갤 수도 있을 거고 두 명하고 두 명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여간 쪼개려고 맘먹으면 이렇게 못 쪼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명, 세 명으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네 명 중에서 먼저 한 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이 그룹을 한 명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은 그냥 세 명 이건 어차피 일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을 이렇게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명 중에 두 명을 뽑기 위해서 저기 보니까 쉽구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나는 네 명 중에 두 명을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명 중에 두 명 뽑으면 되겠네. 정말 쉽군.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애석하게도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틀려요. 알겠어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위에 있는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4시1이라는 것은 요 네 개 중에 내가 하나를 뽑는 방법은 네 가지잖아. 4시1은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 있고 D를 뽑을 수 있어. 그 다음에 3C3은 뭐냐면 A를 뽑았다면 나머지는 B하고 C하고 D가 한 조가 되는 거고 B를 뽑았다면 A하고 C하고 D가 한 조가 되는 거고 C를 뽑았다면 A하고 B하고 D가 한 조고 D를 뽑았다면 A, B, C가 한 조가 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 4C2가 얼마인가 봐봐. 4C2는 얼마지? 2팩토리얼분의 4, 3이니까 6이라고 6. 그러면 4명 중에 2명 뽑는 방법은 6가지라는 이야기거든. 한번 뽑아볼까? A하고 B를 뽑거나 A하고 C를 뽑거나 A하고 D를 뽑거나 B하고 C를 뽑거나 B하고 D를 뽑거나 그 다음에 C하고 D를 뽑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된 거야. 그럼 만약에 A, B가 한 조였다면 2명 나머지 C, D가 한 조가 된다는 뜻일 거고 A, C가 한 조가 됐으면 B하고 D가 한 조가 된다는 이야기일 거고 A, D가 한 조면 B하고 C가 한 조일 거고 B, C가 한 조면 A, D가 같은 조일 거고 B, D가 있으니까 여기는 A, C가 될 거고 C, D가 있으면 A, B가 되겠죠.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B하고 CD인 거나 CD하고 AB인 거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방식이잖아. AB가 한 조고 CD가 한 조라는 말은 CD가 한 조고 AB가 한 조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실제로. 조를 나누어 봐야 이렇게 나누는 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C, BD나 BD, AC 요렇게 나눈 게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렇게 둘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3가지밖에 없어.
6가지가 아니고. 알겠어? 근데 이 경우는 하나, 셋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4가지야. 바로 조를 나눌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숫자고 여기는 숫자가 똑같을 때가 문제예요. 똑같을 때는 그 숫자가 자리 바꿔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해놓고 요 조가 똑같은 숫자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만큼이 더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만 연습을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지금처럼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다 그랬어. 이 책을 2권, 3권, 4권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이렇게 책의 개수가 다 다를 때는 9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7개 남았잖아. 7개 중에 3개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뽑아주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 2권, 5권이라 그러면 9권 중에 2권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7권 중에 2권을 뽑고요. 나머지 5권 중에 5권을 뽑는데 문제는 여기 2권하고 여기 2권이 자리 바꿔가지고 같은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걔들끼리 자리 바꿔가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줘라. 알겠죠? 같은 수가 있으면. 자, 이번에는 3권이야. 그러면 9권 중에 3권을 뽑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자, 6권 중에 3권을 뽑고, 그 다음에 3권 중에 3권을 뽑는데, 여기 숫자 같으니까 이들 그룹끼리 자리 바꿈하는 만큼이 같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라.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요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조금 빠진 걸로 나는 기억을 했는데 여기는 정석이 또 나왔네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최상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3권, 2권으로 10권을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해봐야 지금 보일 방법은 없잖아. 그렇지?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10권 중에 먼저 3권을 뽑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7권 중에 3권을 뽑고 4권 중에 2권을 뽑고 2권 중에 2권을 뽑는데 요 3권하고 3권이 같으니까 얘들끼리 자리 바꿔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도 똑같지? 그러면 얘들끼리 서로 자리 바꿔가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몇 개를 쪼개든 그룹으로 쪼개도 좋다. 그렇지만 조원이 똑같으면은 바로 그 같아지는 개수만큼을 자리 바꿈하는 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왔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제하고요 뒤에 연습 문제까지를 지금부터 이거 1시간에 풀 수 있을까? 근데 뭐 집이니까 이제는 뭐 선생님 저 집에 좀 가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부터 일단 1시간이면 10시까지요. 일단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뭐 30분 정도 후에 다시 더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유지하고 연습 문제 지금 시작.